데미안. 야곱의 싸움. 그 두 번째 이야기. 가끔 나는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는 동급생 하나가 나에게 접근하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그마하고 연약해 보이는 야윈 아이였는데 머리칼은 가늘고 붉은기가 도는 금발이었다. 그의 시선과 태도에는 무언가 특이한 것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자기 앞을 지나쳐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다시 나를 따라와서는 우리 집의 현관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다. 내게 무슨 볼일이 있니? 내가 먼저 물었다. 그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난 그저 너와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만 함께 걸을 수 있겠니?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그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기대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너는 심령술가지? 그가 아주 당돌하게 물어왔다. 아니, 크나우어.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절대로 아니야.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니? 아니면 접신술가니? 그것도 아니야. 제발 그렇게 말문을 닫아버리지 말아줘. 나는 너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너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는 네가 신령과 접촉하고 있다고 확신해.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싱클레어, 그런 게 아니야. 내 자신도 일종의 탐구자인걸. 그래서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나는 그를 격려해 주었다. 난 정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난 단지 내 꿈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그 점을 네가 느낀 모양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꿈속에서 살긴 하지만 그들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와의 차이점이야.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무슨 종류의 꿈속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만이 문제지. 너는 선한 악마를 사용하는 마술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 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 죽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마술을 부릴 줄도 알게 되지. 넌 한 번이라도 그런 연습을 해본 적 없니? 이 연습에 대한 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그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돌아서서 가버리려고 하자 그제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잠들기 직전이나 정신을 집중하려고 할 때 그런 연습을 해. 나는 무엇인가를, 예를 들면 낱말 하나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기아의 도형을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되도록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야. 그것이 목구멍에까지 차오르도록 내 몸속에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주 확고해지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안정된 상태를 방해하지 못하지. 나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다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상스러우리만치 흥분해 있었고 성급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그는 곧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도 역시 절제하고 있지? 그는 불안한 어조로 내게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니?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니? 그래, 그걸 뜻해. 나는 지금 2년째 절제하고 있어. 그 가르침을 안 이후로 말이야. 너도 이미 알다시피 그전에는 나도 방탕한 짓을 하고 다녔지. 넌 여자 곁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니? 없어. 나는 대답했다. 내게 알맞은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한다면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잘 수 있을 것 같니? 물론이야. 만약 여자도 이의가 없다면. 나는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내적인 힘은 철저한 금욕 상태에서만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나는 2년쯤 금욕을 했어. 2년하고도 한 달이 좀 넘도록. 그건 매우 힘든 일이야. 나는 번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했지. 들어봐, 크나우어. 나는 금욕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곤 생각지 않아. 나도 알고 있어.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너한테서까지 그런 말을 들으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어. 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해. 무조건 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하지만 나는 왜 성을 억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정결하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넌 성적인 것을 모든 생각과 꿈속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하지만 그래야만 해. 밤이면 나는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곤 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이야기를 무작정 전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준수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다음이 아니면 함부로 충고를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말을 계속 잊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충고의 말조차 해줄 수 없다는 데에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나는 온갖 실험을 다 해보았어. 크나우어는 한탄하며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냉수욕도 해보고 눈으로 몸을 비비기도 하고 체조와 달리기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매일 밤마다 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꿈에서 잠을 깨는 거야. 더욱 두려운 일은 그런 꿈으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을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더 이상 나는 마음을 집중하거나 스스로 잠들 수도 없게 되어 어떤 때는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어. 더는 이 상태를 지탱하지 못하겠어. 내가 만약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거나 항복해버려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면 그때는 애당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가 되고 말 거야. 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줄 말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의 깊은 고통과 절망이 나에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다. 단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만 깊이 인식될 뿐이었다. 그럼 너는 내게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니? 마침내 지친 그가 슬픈 듯이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쯤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대체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난 너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크나우어. 사람이란 이런 경우엔 서로 도울 수가 없어. 나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고는 네 본질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없어. 만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면 넌 어떤 신령도 발견해낼 수 없으리라는 건 확실해. 그는 깊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증오에 불타오르는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이마를 찌푸리며 난폭하게 외쳤다. 차, 넌 정말 근사한 성인군자군. 너 역시도 악덕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어. 너는 현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 몰래 나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쓰레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너도 역시 돼지야.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돼지란 말이야. 우리들은 모두 돼지인 거야. 나는 우두커니 서 있는 그를 내버려 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두 서너 발짝쯤 나를 따라오더니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버렸다. 나는 동정과 혐오가 뒤범벅된 심정으로 심한 구토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조그만 내 방에서 두 서너 장의 그림을 주위에 세워놓고 간절한 내심의 동경으로 내 자신의 꿈에 몸을 맡기기까지 이러한 심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곧 나의 꿈이 집의 문과 문장과 어머니와 낯선 여인에 관한 나의 꿈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 여인의 표정을 너무나 생생히 느끼고는 당장에 그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15분씩 꿈속에 잠겨서 무의식의 시간을 보낸 후 그림을 그려나갔고 마침내 며칠 후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는 저녁 무렵 그것을 내 방의 벽에다 붙이고 탁상용 램프를 그 앞에 옮겨다 놓고는 생사를 결판낼 때까지 싸워야 할 요령에 대적하는 심정으로 그림 앞에 다가섰다.
그 얼굴은 옛날의 초상과도 닮았고 나의 친구 데미안과도 닮았으며 몇몇 표정은 내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한쪽 눈은 표시가 날 만큼 다른 눈보다 위쪽에 붙어 있었고 눈매는 숙명으로 충만한 채 내 머리 너머를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그림과 마주서자 내면적인 긴장으로 가슴속까지 서늘해져 왔다. 나는 그림을 향해 말을 걸었고 비난했고 어머니라고 불렀고 애인이라고 불렀으며 매춘 부이며 천한 여자라고 불렀고 또 아브락사스라고도 불렀다. 그러는 동안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혹은 데미안의 말이었던가 언뜻 생각났다. 언제 한 말인지는 기억해낼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다시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과 신의 천사 사이의 싸움에 관한 말로서 그대 나를 축복지 않는다면 내 그대를 놓아주지 않으리로다 였다. 그림 속의 얼굴은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내가 부를 적마다 변화했다. 그것은 환하게 빛나기도 하고 검고 어둡게 변하기도 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창백한 눈꺼풀을 감았다가는 다시 뜨고 그러다가 타는 듯한 광채로 눈을 빛내기도 했다. 그 얼굴은 여자인 동시에 남자였으며 소녀였고 조그만 아이였고 짐승이었다. 몽롱하게 반점처럼 보이다가는 다시 크고 분명해지기도 했다. 마지막에 나는 강력한 내부의 부름에 따라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그림이 나의 내부에서 한결 더 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내부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있었으므로 마치 그것이 온통 내 자신이 되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나에게서 분리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봄의 폭풍처럼 어둡고 무겁게 들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새로운 체험의 감동에 몸이 떨려왔다. 별들이 내 앞에서 명멸해갔고 잊어버린 유년 시절의 아니 존재 이전의 시기와 생상의 초기적 단계까지 이르는 추억이 나의 곁으로 흘러내려 나를 밀치고 스쳐갔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은 가장 은밀한 비밀에 이르기까지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던 추억은 어제 오늘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앞선 미래를 반영하고 오늘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더 새로운 생활의 형식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 형식의 형상은 굉장히 맑고 눈부실 정도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불을 켜고 중요한 걸 생각해내야 한다고 느꼈지만 몇 시간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림을 찾았지만 그것은 이미 벽에 걸려있지도 않았고 책상 위에도 없었다.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내가 태워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서 태워 그 죄를 먹어버린 것은 혹시 꿈이었을까? 크고 쑤시는 듯한 불안이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모자를 쓰고 집과 골목 사이를 무엇에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걸어갔다. 폭풍에 휘몰리기라도 한 것처럼 거리를 지나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피스토리우스의 그 음침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이다 무엇을 찾는지조차 모르면서 어두운 충동을 감당할 길이 없어 다만 찾고 또 찾았다. 나는 매춘부들의 집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과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불빛이 남아있었다. 멀리 외곽으로는 신축 가옥과 벽돌 더미가 군데군데 잿빛의 눈에 뒤덮여 있었다. 마치 목류병자처럼 낯선 압박감에 몰려 이 황량한 곳을 헤매면서 문득 고향의 신축 가옥을 떠올렸다. 그곳은 언젠가 한번 나의 착취자 크로머가 최초의 거래를 하기 위해 나를 끌고 들어간 곳이었다. 그와 비슷한 느낌의 집 한 채가 잿빛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구멍이 나를 향해 검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충격을 받았고 문구멍을 피하려다 모래와 자갈 더미에 깔려 비틀거렸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렬했으므로 그 문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널빤지와 바스러진 벽돌을 넘어 이 황막한 공간 속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서자 축축한 냉기와 돌 냄새가 음산하게 코를 찔렀다. 모래 한 더미가 마치 잿빛의 얼룩처럼 눈에 띄는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곁의 어둠 속에서 사람이 하나, 조그맣고 야윈 청년이 하나 유령처럼 일어섰다. 나는 그가 학교 친구인 크나우어임을 곧 알아챘지만 머리칼은 여전히 두려움에 곤두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흥분한 나머지 정신이 산란해진 것 같은 어조로 그가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었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찾았던 게 아니야. 나는 얼떨떨한 심정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몹시 힘들어서 목소리는 생기가 없고 무겁게 얼어붙은 입술에서 말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찾았던 게 아니라고? 그래, 끌려 들어온 거지. 네가 나를 불렀니? 틀림없이 네가 불렀을 거야. 도대체 넌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지금은 한밤중인데. 그는 야윈 두 팔로 나를 발작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오겠지. 오, 싱클레어. 나를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었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아, 나는 정말 추악했었어. 이제야 겨우 우리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그것이 4살 전이었던가. 내겐 그 일 이후로 벌써 한평생이 지난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크나우어가 이런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너 자살하려고 했구나, 크나우어. 그는 추위와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래, 그러려고 했어.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난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했어. 나는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하루를 시작하려는 옅은 새벽빛이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랭한 잿빛의 대기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꼭 잡은 채 상당히 멀리까지 걸어 나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오늘 일을 말해선 안 돼. 너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야. 잘못된 길일 뿐이야. 우리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돼지는 아니야. 우리들은 인간이야. 우리는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신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걷다가 헤어졌다. 집에 들어오자 날이 희뿌옇게 새어왔다.